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와 강경 발언에도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비핵화 외교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러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열리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3차례, 올해 한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 크렘린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뭐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24일, 25일 브라지보스토크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빈번하게 접촉을 했는데 북한 핵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죠. 예. 그리고 또 미국하고 러시아가 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사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파고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상당히 이렇게 그쪽으로 가가지고 좀 북한이 불만이 많았는데 러시아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도 석유, 밀가루 같은 북한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전략적 생필품을 많이 공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좀 자극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입니다. 이렇게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를 놓고 중국이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두 나라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모두가 우리의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거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데 예. 거기 보낸 답신이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세 흐름이 매우 강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오늘날이다. 조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동지적 의리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들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1대1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제 포럼이 있다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 좀 마무리 이제 끝난 걸로 이제 관측이 되는데 네. 일단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베이징에서 1대1로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사실상 뭐 정상회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칠레 이렇게 포함해서 37개국 정상이 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총장하고 IMF 총재도 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고위급 대표단이 갑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을 좀 의식하는 거죠. 북한도 대표단이 오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보이콧입니다. 네. 짐작했지만요. 왕이 부장은 이번에 정치적인 공감대에 대한 어떤 성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윈윈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북아 정세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러시아에 가는데 트럼프는 이제 집중적으로 일본을 갑니다. 네. 다음 달 말에 일본 왕 이제 새 왕이 들어서고 이제 첫 외국 국빈 방문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본 왕을 만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인 6월 말에는 아시겠지만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또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갑니다. 그러니까 3달 연속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야말로 브로맨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2+2 네.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고 네.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끝나고 나서 북한하고 대화할 때 일본 납치인 문제를 꼭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다독이기 아니냐. 아시다시피 F-35가 떨어졌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좀 의식을 한 거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최근 뭐 북한 보면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잘못했던 옆에 있던 보좌관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요. 네. 이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 뭐 상당히 뭐 폼페이오 그 사람 필요하지 않다. 네. 볼턴도 좀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조금 좀 맞대응 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가
계속 북한하고 협상한다. 그리고 협상팀은 내가 계속 이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그 북한이 그 전술 유도 무기 실험을 했죠. 이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 별 변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은 그 이른바 빅딜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여기 대해서 단기적으로 가자. 이른바 스몰 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양쪽이 모두 정상 간의 어떤 그談判, 톱다운은 계속 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거 아니냐는 지적들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맞대응을 자제하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게 지난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의 네.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글쎄 그 볼턴 보좌관이 이제 PBS 그 공영방송하고 회견하면서 그 두 사람이 뭐 두 지도자가 뭐 편지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하는데 김정은 할아버지한테 그 생일을 축하했다. 물론 이제 언제 어지란 얘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관심은 그때 무슨 뭐 그 정상회담 재개에 관한 메시지가 간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그 흥미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언제 또 한번 만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속도 조절을 계속 미국에서 하네요. 아시다시피 그 특검 보고서 공개되고 나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트럼프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중국 이제 협상 아직 이제 사인은 안 됐는데 계속 무역 협상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EU를 두들기 시작했는데 일단 트럼프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어떤 재계 인사 얘기인데요. 이제 북미 관계를 잘하는 분 얘기인데 트럼프가 무슨 뭐 북한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솔직히 무슨 큰 관심은 없을 거다.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재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 카드를 굳이 이렇게 먼저 쓰지 않겠느냐. 조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 우려가 좀 과다하다는 얘기들이 많고 증시도 지금 계속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백악관도 지금 뭐 좀 상당히 반성을 하는데 트럼프 내시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선거 때는 바보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약간의 느긋함 이런 기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